스케치하면 기억나시죠? 스케치하면 했었던 거 기준으로 이제 돌출을 할 겁니다. 스케치가 끝났으니 스케치를 나가보도록 하죠. 스케치, 다이렉트 스케치에서 피니시 스케치. 자, 피니시 스케치를 해서 나왔어요. 여러분도 저와 똑같이 여기 Y방향이 250이고 X방향이 230일 겁니다. 그거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가이드핀과 M12 볼트가 한 줄로 쭉 있는 게 길이 방향이에요. 이게 길이 방향이라는 얘기는 250의 치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돌출할 거예요. 돌출을 하기 위해선 값이 얼마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돌출을 하기 위한 값을 보기 위해서는 평면도가 아니고 측면도를 봐야겠죠. 정면도와 측면도가 있습니다. 정면도 보면 알 수 있어요. 정면도의 치수 60. 이게 바로 고정측 형판과 가동측 형판의 높이 치수입니다. 이게 바로 고정측, 가동측이죠. 치수가 우연히도 똑같이 60이에요. 자, 60과 60의 치수를 모델링을 먼저 해보도록 하죠. 자, 돌출. 여러분 돌출을 잘 아니까요. 돌출을 해서 선택을 하는데 셀렉션 인텐드를 이거를 인퍼컵으로 넣으면 안 돼요. 자, 이게 셀렉션 인텐드인데 이거를 연결된 곡선으로 이거 맨 끝에 인퍼커브라고 기본이 이거 돌출을 재설정을 하면 이렇게 인퍼커브로 재설정이 들어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스케치를 하면 스케치가 되어 있는 모든 커브를 다 잡아요. 근데 저희는 지금 우리는 이렇게 작업을 하지 않을 거거든요. 여기서 싱글 혹은 코넥트,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는 커브로 이렇게 놓은 다음에 먼저 단일 컵으로 놓겠습니다. 단일 컵으로 놓은 다음에 외곽, 제일 외곽, 스케치할 때도 제일 외곽부터 모델링 했죠. 제일 외곽을 이렇게 잡고요. 그 다음에 가이드핀 자리는 구멍이거든요. 그래서 가이드핀 서클도 4개를 잡겠습니다. 그래서 Z축 방향으로 60mm 할 거예요. 자, 금형에서 XY에서 Z축, Z 플러스 방향으로 있는 게 바로 고정축이거든요. 지금 여러분은 고정축을 모델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색은 녹색 계열로 제가 고정축을 할 거예요. 자, 여기 연두색으로 고정축 이렇게 모델링 하고요. 그 다음은 고정축 형판에 이거 포켓 있었죠. 한번 다시 볼게요. 이거 포켓. 코아와 캐비티가 조립이 되어 있는 이 부분이 가공이 되어 있어야겠죠. 깊이는 40mm입니다. 이번에도 돌출을 선택을 합니다. 돌출을 선택을 해서 이번엔 안쪽. 이번에도 역시 싱글로 놓고요. 안쪽을 커브를 다 일일이 하나씩 찍어주세요. 깊이는 제가 40이라고 그랬죠. 40을 바로 빼기를 하겠습니다. 현재 되어 있는 모델링에서. 그럼 이렇게 가공이 되죠. 그렇죠. 자, 여기서 한 개 더 할게요.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부분을 모델링 할 거예요. 여기. 이게 뭐였죠? 이름이 25mm가 옆으로 더 튀어나와 있는 이거의 역할은 클램핑이 이렇게 되기 위한 치부하기 위한 고정하기 위한 성형기의 바로 판이었죠. 그래서 여기 현재 파팅면 여기가 지금 Z00XY 평면이거든요. 여기 위쪽으로는 제가 고정측이라고 했죠. 그래서 고정측 치부판. 고정측 치부판의 높이는 바로 25mm입니다. 그러면 25mm고요. 25mm가 아까 여기 115에서 140 25mm가 높이는 25mm인데 옆으로 나와 있는 양도 25mm예요. 그러면 우리는 돌출 맨 가에 했었던 커브 4개를 잡고요. 높이는 25mm였죠. 빼긴 없습니다. 불연산은 없음으로 놓고 그대로 OK. 그 다음 옵셋. 옵셋으로 25mm를 여기 볼트랑 있는 스케치에서 볼트 있었던 이면을 25mm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치부판이 되는 거예요. 자, 고정측 치부판과 고정측 형판의 모델링이 끝났습니다. 쉽죠? 자, 그러면 이 여세를 몰아서 가동측으로 가볼게요. 가동측 형판부터 모델링을 하기로 하죠. 얘네들은 끝났으니까 컨트롤 B라는 명령어 기억나죠? 눌러서 클릭 클릭 오케이. 화면 뒤쪽으로 보냈고요. 이번에는 고정측이 아니고 가동측을 할 거예요. 여기 아랫부분들. 어디? 여기 아랫부분 모델링 할 겁니다. 높이 볼게요. 형판의 높이는 60이고요. 다리는 70이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치부판이 있는데 이거의 높이는 25mm예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는 이따가 보기로 하죠. 이거를 60mm. 그 다음 포켓의 깊이는 가동측은 30mm네요. 이거 알고 넘어가도록 하죠. 다시 한번 돌출. 하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맨 가에 있었던 서클 4개와 그 다음 가이드핀 자리 잡아서 이번에는 마이너스 ZC 방향으로 해서 60mm를 내려갈 거예요. 그 다음 포켓 해야겠죠. 똑같이 잡습니다. 돌출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거는 30mm. 그런데 이건 어떻게 되죠? 그냥 빼주면 되죠? 현재 되어 있는 모델링에서 빼기. 제가 아래쪽 부분은 파란색 계열로 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형판이에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우리의 모델링이 뭐가 있냐면 바로 이 스페셜 블럭입니다. 다리라고도 하는. 여기는 폭이 같아요. 이 치수는 평면도에 나와 있어요. 센터에서 어디가 치수가 기냐면 센터에서 72mm. 여기서부터 여기가 다리예요. 70과 70은 이젝트 플레이트의 폭이고요. 2mm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 스페셜 블럭이 이렇게 존재하는 겁니다. 자, 여기는 115고 여기 폭은 70이네요. 그러면 이 스페셜 블럭의 폭은 어떻게 될까요? 자, 115-72만큼이 스페셜 블럭의 폭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연산은 하지 않아도 돼요. 115에 빼기 72. 그러면 자, 다시 한번 돌출. 돌출을 할 때 이번에는 싱글 커브로 놓고 그러니까 단일 곡선으로 놓고 커브를 하나 잡을 건데 우리가 방금 여기 가이드 핀과 볼트가 쭉 있는 데에서 아래에 있는 이 커브. 자, 잘 보세요. 여기입니다. 놓고 아래로 높이는 70이었어요. 그렇죠? 불연산은 없습니다. 각각의 모델링으로 존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옵셋으로 줬죠. 옵셋 한 방향으로 했더니 자, 볼륨감이 생기죠. 여기에 값은 115에 마이너스 72 만큼의 폭으로 섭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겠죠. 커브 잡고요. 이거 단일 곡선이니까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이거 만약에 뭐 그 페이스면 이게 면이라는 게 되어 있으면 여러분이 이거 잡히지 않아요. 단일 곡선으로 놓고 마이너스 ZC 방향으로는 70mm고요. 옵셋이라는 명령어를 썼더니 이게 반대로 가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43이 마이너스 43 해서 어플라이 됐죠? 됐습니다. 그 다음 치부판 모델링 할게요. 치부판은 어떻게 모델링을 할 거냐면요. 자, 아까 여러분 고정측 했었던 것과 똑같이 맨 가에 4개 잡아주고요. 높이가 이만큼 내려와야 되죠. 이렇게 내려와야 되죠. 그럼 여기는 130에서 130에 플러스 25mm
높이는 똑같이 25mm거든요. 25mm로 해서 불연산은 없음. 오케이. 옵셋 25mm. 혹시 여러분 옵셋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으면 인서트에 보면은 이렇게 옵셋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쓴 옵셋은 전부 다 이거죠. 옵셋 페이스. 이겁니다. 옵셋 페이스. 옵셋에서 옵셋 이거 면 말고 이게 솔리드가 이렇게 옵셋이 되어 있는 이 명령어가 바로 옵셋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형판이 있고요. 스페셜 블럭 있고요. 치부판이 있어요. 가운데 허전하죠. 이것들은 무엇이 들어가죠? 바로 여기에 이젝트 플레이트 상판과 이젝트 플레이트 하판이 모델링이 돼야겠죠. 상판과 하판이 있는데 상판과 하판은 모델링이 보면 5mm가 공중에 떠 있어요. 떠 있는 건 아니고 아래에 5mm짜리 와샤같이 생긴 그 스토핀 링을 넣어주는 거거든요. 5mm가 있는 상태에서 20과 15mm가 치수고요. 그 다음 이젝트 플레이트의 폭은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70과 70입니다. 그럼 합이 140이죠. 그럼 이것들을 모델링을 해볼게요. 자, 여기 가운데 이젝트 플레이트가 있어야 되는데 2mm가 떠 있는 상태로 있죠. 먼저 가운데 이젝트 플레이트를 모델링을 해보겠습니다. 자, 돌출이라는 명령어 실행하고요. 그 다음 셀렉션 인텐드에 보면 싱글 커브로 역시 단일 곡선으로 놓는데 옆에 교차점에서 정지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여기 바로 옆에 이거를 클릭을 안 하고 싱글 커브로 놓고 이렇게 선택을 하면 이렇게 전체가 하이라이트가 돼요. 제가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자, 돌출 넣고 싱글 커브로 놓고 이거 교차점에서 전기를 따로 선택하진 않고 이렇게 누르면 하이라이트가 전체가 되죠. 이렇게 전체가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택하지 않고 교차점에서 정지라는 거를 클릭을 해놓으면 이게 눌러져 있죠. 어두워져 있죠. 그리고 나서 이걸 선택을 하면 어때요? 이 커브 위에서 여기 이 라인과 이 라인이면 모서리가 만났죠? 그래서 여기서 정지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그럼 아까 우리는 5mm가 떠 있는 상태에서 20mm가 가는 거니까 5mm 떠 있고 25가 가야 이 두께가 20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옵셋은 반대 방향으로 몇 mm? 250mm. 불연산은 없음. 오케이.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젝트 플레이트를 모델링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저 먼저 돌출 그 다음 단일 곡선으로 놓고 옆에 교차점에서 정지라는 아이콘을 클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치부판, 다리와 스페셜 블럭과 치부판에 있는 이 모서리 하나를 선택을 하면 여기까지만 끝나죠. 선택이. 자, Z방향으로 5mm 떠 있는 상태에서 25mm 더 가고요. 옵셋은 마이너스 250. 이게 바로 이젝트 플레이트 합판이 되는 거고요. 이젝트 플레이트 합판이랑 다리가 이렇게 붙어 있지 않죠? 2mm씩 떠 있어야 되죠? 이럴 땐 컨트롤 B로 뒤로 보내고 다시 옵셋에서 마이너스 2mm. 작아졌죠? 그 다음 한 번 더 돌출. 이번에 이 면 전체가 올라가면 되죠? 똑같이 그 다음에 페이스 엣지, 면 모서리라는 게 있습니다. 페이스가 면이고요. 엣지가 모서리예요. 페이스 엣지, 면 모서리를 선택을 해서 이 방금 이젝트 플레이트 합판이라고 모델링 했었던 거에 윗면을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로에서 15mm. 방향은 반대 방향. 면을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OK.
우리가 지금까지 모델링을 한 거예요. 제가 색깔 바꿀 때 어떻게 했죠? 모델링에 컨트롤 J 눌러서 제품 선택하고 OK. 그 다음에 색을 바꿔주면 되죠. 자, 이거를 네 방향으로 보겠습니다. 어때요? 우리가 그 전에 봤었던 조립도 PPT 파일에서 봤었던 모습과 흡사 비슷하죠? 이거 측면도도 그렇고 정면도, 평면도 그렇죠? 비교해 보겠습니다. 고정측 이게 평면도들이고요. 이게 정면도예요. 비슷하게 됐죠? 여기에 여러분은 이제 부품만 모델링을 해서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번에 모델링을 했었던 로케트링과 스프루부시를 가지고 와서 여기에 이제 각각의 위치에 조립을 해주면 되는 거죠. 물론 코어랑 캐비티를 쪼개는 모델링도 있어야겠죠. 이것들은 또 천천히 계속 해보도록 합시다. 여기까지가 베이스 모델링이었어요. 어때요? 막막하긴 하지만 막상 해보면 금방 여러분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특별한 명령어를 특별한 걸 쓰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이걸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파트 내비게이터입니다. 베이스 스케치하는 거 전 시간에 봤었던 부분이죠. 전 시간에 봤었던 제가 베이스 스케치 했었던 거 이거 스케치 한번 했고요. 이거 스케치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나와서 이거 보세요. 스케치 한번 하고 돌출 자, 고정측 형판 돌출했고요. 고정측 형판에 포켓 가공하는 거 돌출해서 바로 빼기 했죠. 그 다음 치부판 돌출했죠. 치부판 옆으로 늘어나야 되니까 옵셋 했습니다. 그 다음 스케치 가지고 가동측 형판 60mm 돌출했고요. 그 다음에 가동측 안에 포켓 파져 있는 거 빼기로 작업했죠. 다리 작업했었던 거는 스페셜 블럭을 작업했던 건 여러분이 옵셋이라는 명령어를 돌출해서 옵셋이라는 명령어를 잘 쓰지 않았더라면 처음 봤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ZC 방향으로는 70mm고요. 그럼 이렇게 면이 하나 생겨요. 대신 선택을 할 때 커브 하나만 선택을 했죠. 길이 방향에 있는 커브. 그 다음 옵셋이라는 명령어를 가지고 이 값을 줬죠. 115에 72만큼 더 가라. 그랬더니 면만 생겼던 게 솔리드 모델링이 돼서 볼륨감이 생겼죠. 이렇게 해서 다리 하나, 둘. 그 다음 치부판은 이제 떨어져 있는 거리가 있으니까 60에 70mm니까 130에 위치해. 그쵸? 130에 위치해서 25T를 가지고 있으니까 130에 플러스 25mm 해서 돌출했죠. 그 다음 치부판 25mm 옆으로 나와야 되니까 옵셋 명령어 했습니다. 그 다음 돌출은 무엇이었죠? 이젝트 플레이트 합판을 위한 돌출이었죠. 이젝트 플레이트 합판을 할 때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게 하나 있었어요. 셀렉션 인텐드에서 이거 교차점에서 정지라는 명령어가 선택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커브를 선택을 해야 이만큼만 선택이 돼요. 이 교차점에서 정지라는 명령어가 선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커브 지금 하이라이트가 되는 이 커브 전체가 선택이 되는 겁니다. 이것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mm 떠 있는 상태에서 25mm, 그다음에 이젝트 플레이트 상판, 그다음에 2mm 옆에 옵셋 해주고 이젝트 플레이트 상판 올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도 금방 베이스 모델링 하실 수 있어요. 이 동영상 학교에서 수업할 때도 참고하시게요.